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사는 A씨는 서울 강남까지 광역버스로 1시간이면 갑니다. GTX 개통하면 30분으로 줄어들 예정이죠. 그런데 같은 화성시 동탄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무려 2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배차 간격 기다리고 돌고 돌아야 하니까요. 서울은 30분, 같은 시내는 2시간. 이게 지금 화성 특례시 교통의 현실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특례시 승격까지 이뤄냈는데 정작 시민들끼리는 만나기 힘든 도시.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화성시 교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왜 생겼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화성 시민 여러분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광역교통은 정말 좋아졌어요. 서울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동탄에서만 수십 개 노선이 운행됩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수인 분당선도 열렸습니다. 동탄에서 강남까지 환승 한 번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버스 타고 수원역 가서 지하철 갈아타야 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졌죠. GTX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GTX-A 노선이 동탄을 지나가면 동탄에서 강남까지 20분, 삼성역까지 15분이면 갑니다. 판교는 5분이고요. 병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가니까 서울역, 용산역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화성시 교통이 정말 좋아진 것 같죠? 맞습니다. 서울 가는 교통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울 가는 건 좋아졌는데 정작 화성시 안에서의 이동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서울 가는 교통은 부자가 되는데 시내 교통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인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성시는 동서로 엄청 깁니다. 서쪽 끝 남양읍에서 동쪽 끝 동탄까지 직선 거리로만 40km가 넘어요. 서울 광화문에서 인천 부평까지 거리랑 비슷합니다. 그럼 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이동할까요? 남양읍에서 동탄역까지 가는 직통버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어도 배차 간격이 1시간, 2시간씩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가야 할까요? 남양에서 일단 향남이나 봉담까지 버스 타고 가고 거기서 다시 동탄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운이 나쁘면 3번 갈아타야 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빨라도 1시간 반, 배차 간격 기다리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같은 화성 시민인데 만나기 위해 2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면 서울 강남 갔다 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부의 매송면에서 남부의 장안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통버스? 당연히 없습니다. 매송에서 향남 가고, 향남에서 봉담 가고, 봉담에서 장안 가는 버스 타야 합니다. 웃긴 건 이렇게 돌아가면 거의 화성시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화성 시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화성 시민끼리 만나려면 수원에서 만나는 게 더 빠르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서부 지역 주민과 동부 지역 주민이 만날 때 중간 지점인 수원역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수원까지는 교통이 괜찮거든요. 이게 정상입니까? 인구 100만 특례시의 현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화성시의 특수한 지리 구조입니다. 화성시는 원래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수원군이었다가 1994년에 화성군으로 분리됐고 2001년에 화성시로 승격됐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이런 지역들은 원래 각자 독립적인 생활권이었던 겁니다. 하나로 묶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심지가 따로 있고
생활권이 따로 형성돼 있습니다. 동탄은 동탄대로, 봉담은 봉담대로, 향남은 향남대로 자급자족하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내를 관통하는 교통망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구 증가 속도입니다. 화성시 인구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아세요? 2000년에는 18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100만 명입니다. 25년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도로와 대중교통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짓는 건 3년이면 되는데 도로 확충하고 버스 노선 만드는 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예산과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서울 출퇴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광역교통에 먼저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민들도 서울 가는 교통을 더 원했고요. 시내버스 증차하는 것보다 광역버스 노선 늘리는 게 표도 더 많이 받고 만족도도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광역교통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동탄은 동탄대로 발전하고 싶고 봉담은 봉담대로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지역 예산을 다른 지역 연결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지역 개발하는 데 써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일반구가 생기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 구마다 우리 구 먼저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시 전체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요. 시내 대중교통만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 사정도 심각해요. 출퇴근 시간 봉담-과천 고속화도로 타보신 분 계세요? 고속화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완전히 주차장이 됩니다. 시속 100km로 달려야 할 도로에서 시속 20km로 기어가는 거예요. 심하면 10km도 안 나옵니다. 국도 39호선, 국도 77호선 같은 주요 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는 그냥 포기하셔야 해요. 왜 이렇게 막힐까요? 화성시 인구는 100만인데 일자리는 그만큼 안 됩니다. 삼성, LG, SK 공장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화성 시민들은 서울이나 수원, 판교로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화성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저녁에는 동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화성시는 동서로 길쭉한 구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무조건 중앙을 거쳐야 합니다. 그 중앙 지점이 바로 봉담인데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도로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도로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설계, 공사, 준공까지 최소 5년은 봐야 해요. 그 사이에 아파트는 10개, 20개씩 들어섭니다. 인구는 또 몇만 명씩 늘어나고요. 결국 도로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다른 대도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남시를 보겠습니다. 성남시도 분당, 수정, 중원 이렇게 생활권이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광역급행화 정책을 폈습니다. 뭐냐면 시내버스인데 정류장을 확 줄여서 주요 거점만 정차하게 만든 거예요. 분당에서 수정까지 20분 만에 가는 급행 시내버스를 만든 겁니다. 효과는 확실했어요. 시민들이 이제 같은 시 안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죠. 고양시도 좋은 사례입니다. 고양시는 일산, 덕양 두 생활권을 연결하는 BRT를 만들었어요. BRT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급행버스인데 거의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갖췄습니다. 창원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도시인데 세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세 도심을 빠르게 연결한 거죠.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시내 대중교통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는 겁니다. 광역버스 늘리는 것만큼이나 시내버스 개선에도 신경 쓴 거예요. 화성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화성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 순환 급행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을 연결하는 대형 순환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정류장을 최소화하고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화성시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에 지선 버스들을 연결하면 어느 지역에서든 일회 환승으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 전용 차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 구간에만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이걸 주요 간선도로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버스가 정시 운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동탄 트램을 꼭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건설사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완성돼야 합니다. 트램이 생기면 동탄 내부 교통은 물론이고 병점, 오산 방면 연결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네 번째, 동탄 인덕원선을 서쪽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 동탄 인덕원선이 동탄까지만 오는데 이걸 봉담, 향남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실현되면 서부 지역 주민들도 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망 확충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봉담을 거쳐야만 동서 이동이 가능한데 남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면 교통 분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신호등 제어하고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 말이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좋은 방안들이네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와요?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화성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약 4조 원입니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교통 관련 예산은 5,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로 하나 만드는데 수천억 원 들어가고 트램 만드는데 1조 원 넘게 듭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필수입니다. 화성시 혼자서는 못합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투자해야 해요. 특례시 승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민간 투자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BTO, BTL 같은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죠. 시간도 문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해도 완공까지 5년, 10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버스 노선 개편, 배차 간격 단축, 환승 체계 개선 같은 걸 먼저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철도 연장, 트램 건설, 광역도로 확충 같은 큰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화성시 교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화성시는 서울 가는 광역교통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GTX까지 개통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작 화성시 내부 교통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같은 시민끼리 만나기가 서울 가는 것보다 힘든 역설적인 상황이죠. 원인은 넓은 면적, 빠른 인구 증가, 분산된 생활권,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있습니다. 시내 순환 급행버스, 버스 전용차로 확대, 트램 건설, 수인 분당선 연장, 도로망 확충,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이죠. 문제는 예산과 시간입니다.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화성 시민들은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의회에, 시청에, 국회의원에게 계속 요구해야 해요. 광역교통만큼이나 시내 교통도 중요하다. 같은 화성 시민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화성시가 진정한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만 많은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은 그 시작점입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시급한지 계속 이야기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화성시 교통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